솔직히 키노트 볼 때 It's showtime. 이 아저씨만 기다리면 개추. 안녕하세요, 이스텝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발표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미국 현장에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아이폰 16 프로의 디자인입니다. 작년에 티타늄 소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대신 컬러가 블랙, 화이트, 내추럴까진 기존과 동일한데 기존 블루 컬러에서 벗겨짐 이슈가 있어서인지 이번에 새로운 데저트 티타늄이라는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실물로 봤을 때의 느낌이 어땠냐면 약간 골드빛에 좀 가까웠거든요. 근데 약간 로즈 골드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생각보단 괜찮아서 저는 이번에 데저트를 구입할까 해요. 그리고 또 마감도 이제 자세히 보니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였냐면 기존엔 약간 티타늄 고유 느낌의 그 헤어라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좀 매트하면서. 근데 이번엔 약간 사이즈가 살짝은 유광처럼 조금은 빛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마감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이번에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화이트나 블랙, 내추럴 컬러도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컬러랑 살짝 다르더라고요. 약간 톤이 조금 더 이제 딥해진 느낌이랄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기존 15 시리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바꾸면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감량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프로 시리즈는 대략 한 12g 정도 올랐고 프로맥스는 6g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로맥스보다 사실 일반 프로가 이제 다시 200g까지 가까워져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디자인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대신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잠금 버튼 밑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그냥 이제 좀 플랫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눌러보면 물리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또 햅틱 피드백 그리고 포스터치로 압력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가로나 세로 모두 사용 가능했고요. 카메라 컨트롤을 세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한번 누르면 카메라 실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드파티 앱 다른 걸로도 변경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카메라 앱을 켜고 그때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길게 꾹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슬라이드를 해서 뭐 줌인아웃을 하거나 뭐 조리개 값을 바꾸거나 뭐 요러한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요거는 두 번 짧게 따닥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한 메뉴를 선택하면 슬라이드로 어떠한 것을 조절할 것인지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카메라 컨트롤이 한 번 클릭 그리고 슬라이드 동작은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누르는 거 이제 카메라 적응 그리고 학습이 필요해서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린 기능이 있잖아요. 실제 프로라고 한다면 진짜 카메라도 전문가분들 뭐 예전에 DSLR이나 미러리스를 써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반셔터가 되게 느낌이 좋고 사진 찍을 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도 초점을 이제 반셔터 같은 버튼이 없어서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지금 당장 되진 않고 연내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잖아요. 갤럭시에 있었던 이제 서클 투 서치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뭐 이제 뭐 챗 GPT에 물어본다라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추가되고요. 또 좋은 건 이제 포스터 같은 거를 찍어서 거기에 막 일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일정도 자동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좀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변화도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에서 가장 그 역대 가장 얇은 베젤이 적용되면서 프로는 6.3인치, 프로맥스는 6.9인치.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건데 실제로 보니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래로 커진.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차이가 나지. 그냥 하나만 봐서는 크게 이제 사이즈가 더 커졌다라는 느낌은 크게 안 나더라고요. 120Hz나 AOD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실물로 보니까 베젤이 진짜 얇았어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얇아지긴 얇아졌는데 크게 체감되나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폰 15 프로를 다시 꺼내보니까 이게 체감이 한 번 보고 나니까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건 아이폰 전면 유리는 세라믹 쉴드라고 예전에 한번 바뀐 적이 있죠. 근데 이 세라믹 쉴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존에 있었던 뭐 고리라 그랬던 다른 스마트폰 대비 단점이 뭐냐면 충격에는 엄청 강하거든요. 이 가장 큰 단점이 흠집이 너무 쉽게 나요. 그래서 저는 세라믹 쉴드가 충격면에서는 좋지만 흠집에서는 좀 이제 많이 약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새로운 버전의 세라믹 쉴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50%더 견고해 졌다고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키노트 요거를 보면 다른 스마트폰보다 2배 더 견고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건 뭐 이제 약간 디스 아닌 디스죠. 프로에서 특히 카메라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메인 광각은 4800만 화소로 기존과 이제 화소수는 동일한데 퓨전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대신 이제 2세대 쿼드 픽셀 센서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2배 더 빠르게 읽고 처리하기 때문에 제로 셔터렉을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4800만 화소로 바뀌면서 이 셔터렉이 살짝
다시 생겨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는 방식으로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 포착도 용이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광각은 루머대로 4800만 화소로 기존 1200만 화소에서 되게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초광각 화질이 사실 좀 기존에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거기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5배 망원도 기존 15 프로맥스에서만 있었던 테트라 프리즘이 이제는 16 프로, 16 프로맥스에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무게가 증가한 게 요 원인도 어느 정도 있긴 할 거예요. 또 재밌었던 기능이 그 사진 스타일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랑 다르게 꽤 쓸만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사진을 찍고 나서 약간 필터처럼 좀 쉽게 사용이 가능했고 새로운 제어 패드라고 해서 쉽게 패드로 색조랑 색상을 동시에 조절 가능해서 나만의 컬러 만들기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피부톤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연구를 했고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 이제 사람 피부톤 그게 어떻게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 그게 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이제 4K 110프레임 그것도 돌비 비전으로 촬영 가능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메인 광각 카메라만 120프레임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꽤 재밌긴 했어요.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나서 이제 뭐 100%, 50%, 25%, 20% 이렇게 배속 조절도 가능했고요. 이것도 내가 슬로모를 걸 수 있는 부분만 편집으로 조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타사 대비 그 갤럭시 대비 좀 아쉬운 점이 이제 빛 반사라든지 아니면 렌즈 플레이어 그게 되게 많은 스트레스였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카메라 AR 코팅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됐는지 빨리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가 진짜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이제 실용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다른 변화보다. 일단 프로는 이제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4개 들어가고 뉴럴 엔진으로 꽤 달라졌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공간 음량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오디오 믹스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배경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인식해서 구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편집해서 이것도 이제 조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이제 영상 프레임 안에 나오는 피사체,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랑 다른 이제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랑 구분을 해준다는 거죠. Your grandma's bunt Pancakes cakes. times two. No, it's your grandma's bunt cakes. 실제로 이것도 이제 데모를 보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요. 밖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 소음 이것도 다 삭제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막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막 배경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차가 지나다니거나 막 공사를 하거나 거기 지나가면 막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잠깐 이제 지나가기를 멈췄다가 찍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일 없이 그냥 바로 찍고 후보정으로 가능해져서 와 이게 실제로 가장 크게 체감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이게 이제 유튜버들은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배경소음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이크 개선된 게 유튜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 메모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악기를 연주해서 반주를 녹음해 놓잖아요. 그럼 레이어를 추가해서 반주를 들으면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나면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이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해서 악기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줄이거나 이렇게 좀 이제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 되진 않고 연내 업데이트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서도 탑재되었습니다. 새로운 애플의 A18 프로가 탑재되었는데 요거는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애플의 AI 때문에 뉴럴 엔진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거든요. 16코어 뉴럴 엔진이 탑재되었고 요것도 기존 뉴럴 엔진이랑 16코어인 것은 동일한데 메모리 대역폭이 17% 더 넓어졌고 머신러닝 성능은 기존보다 2배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GPU는 6코어로 전작 대비 20%더 빨라졌고요. 6코어 CPU로 2개의 성능 코어, 4개의 효율 코어인 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15%더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큰 변화는 아니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좋아진 게 뭐냐면 20%더 적게 먹는다고 하니까 배터리 타임도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더욱 끌렸던 건 열 처리 용량도 더욱 크게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외부는 티타늄이지만 셰시가 알루미늄 구조 그리고 이제 그라파이트 시트 등으로 최대 20% 지속 성능이 더 향상되었다고 해요. 또 무게가 증가했고 프로세서가 개선되면서 배터리 타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6 프로 기존의 동영상 플레이가 23시간이었던 게 27시간으로 늘어났고 프로맥스도 최대 33시간으로 기존보다 4시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충전 속도가 기존의 맥세이 프로 충전하면 무선 충전 속도의 이제 한계상 이제 15W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30W급 이상 충전기를 쓰면 최대 25W급으로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에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 대신 유선 충전 속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국 기존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했고요. 16 프로는 128기가부터 프로맥스는 256기가부터 시작하는 것은 동일해요. 이제 용량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긴 한데 프로에서 128기가는 이제 좀
많이 작죠. 다음은 새로운 아이폰 16입니다. 16은 디자인이 꽤 많이 달라졌어요. 카메라 디자인이 기존 대각선에서 세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많이 달라진 게 체감되었고요. 대신 요 이제 카메라 섬 자체가 좀 많이 작아지면서 약간 카메라가 더 부각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또 이제 컬러가 완전히 다 달라졌다는 것. 새로운 컬러는 화이트, 블랙, 핑크, 틸, 울트라 마린 컬러로 출시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존 파스텔 톤 느낌에서 16은 약간 좀 채도가 많이 증가한 느낌. 실물로 보니 무난한 건 화이트와 블랙이었고요. 나머지는 좀 개성이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게 울트라 마린. 그래서 저는 이제 16은 울트라 마린으로 구입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핑크는 좀 진하기 때문에 요거는 실물로 보고 좀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6 역시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이 들어갔고요. 진동 버튼이 사라지고 액션 버튼 또 16 프로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은 무게는 오히려 또 1g 더 줄었어요.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6.1인치, 6.7인치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와 마찬가지로 세라믹 쉴드 2세대가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여전히 16 일반은 60Hz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이제 최대 2000니트인데 새롭게 추가된 건 최소 1니트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15 프로도 지원하지 않았던 기능인데 이번 16 일반 모델에서는 또 들어갔어요. 카메라도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프로처럼 기존 4800만화소인 건 동일하지만 뒤에 퓨전이라는 말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카메라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새로운 칩에 들어간 ISP 영향으로 조금 사진의 퀄리티가 다르다고 합니다. 초광각은 1200만 화소인 거는 기존이랑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원했던 기능 접사를 할 수 있는 AF가 초광각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전작 대비 2.6배 수광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수광량이 기존 대비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광각 화질도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서 이것도 비교를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있는 뭐 음식이나 물체 사진 찍기 어려운 이유 그 영상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반 모델도 이제 접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사진 찍기에도 많이 유용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 배치 카메라로 바뀌면서 공간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오디오도 향상되어서 영상을 찍을 때 바람소리 감소 기능도 새롭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날 게 뭐냐면 제가 기존의 아이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켓3로 많이 찍거든요. 근데 포켓3는 바람소리 감소 기능이 워낙 좋아서 다시 이제 아이폰으로 찍으면 좀 이 역체감이 심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제로 촬영할 때 되게 유용해졌을 것 같고 프로와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 후 오디오 믹스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프로랑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프로는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들어갔고 일반은 그냥 마이크이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커팅 이것도 급 차이를 위해서 프로만 넣어주고 일반은 안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16 모델도 카메라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급 차이를 위해서 16 프로 모델은 3개의 렌즈 모두 이제 AR 코팅이 들어간 것 같고 일반 모델은 약간 쎄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퓨전에만 적용되었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초광각은 적용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도 일반 모델 역시 애플의 새로운 A18 칩을 탑재했습니다. 프로가 아닌 그냥 일반 모델이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애플이 최근에 이제 일반 모델들은 한 세대 전 프로세서를 많이 탑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A18 라인업인 거 동일해요. 아마 애플의 AI를 위해서 더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해준 거겠죠. 그래서 같은 A18 프로세서이지만 차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프로를 위한 미디어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GPU 코어가 한 개 차이 난다는 것. 그리고 캐시 용량 차이도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전작인 15가 이제 한 세대 전 프로세서를 탑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이랑 15랑 비교하면 그 두 세대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CPU는 최대 30%, GPU는 40%더 빠르고 전력 소모는 30에서 35%더 적은 전력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A17을 뛰어넘긴 했지만 이 제품 자체의 세대로만 본다면 꽤 차이가 나긴 한 게 이것도 재밌어요. 프로세서 전력 소모가 개선되면서 배터리도 더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20시간 동영상 재생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22시간까지 늘어났고요. 무선 충전도 맥스이프로 했을 때 최대 25W로 충전 가능한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USB는 프로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프로는 USB 3.0, 일반 버전은 2.0이고요. 가격도 프로와 마찬가지로 한국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일반 모델의 변화가 진짜 많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물론 60Hz가 굉장히 아쉽긴 한데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꽤 많이 일반 모델에도 적용해줘서 프로는 이제 15 프로를 사용하신 분들이 굳이 16 프로로 갈아탈 필요는 없긴 하지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16 프로가 꽤 괜찮을 거예요. 실제로 기대되는 건 이제 오디오 믹스 그게 꽤 좋아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세라믹 쉴드도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흠집이 얼마나 더 강해졌을지 그것도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발열을 좀 많이 개선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원래 무선 충전이 발열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유선 충전처럼 이제 속도를 많이 높이지 못하는데 이번에 25W급 무선 충전까지 늘어났다 보니까 발열을 진짜 많이 개선해서
이거를 탑재해 준 게 아닐까. 아니면 애플에서 30분 충전했을 때 최대 50%를 하는 거 보면 50% 넘어갔을 땐 발열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느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아이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언제 된다고 이제 뜨진 않았지만 이제 내년 중에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한국도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써보고 싶거든요.